비스텝 2차 함수 강의를 시작할게요. 저번에 540이랑 541번 풀었으니까 했지? 안 했나? 여기서부터 하자. 이렇게 그래프를 2차 함수를 그렸어.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직선을 그었어. 그러면 이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여길 내려가지고 뭐라고 해? 여길 내려서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10이래. 근데 기울기가 2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비율이 1대 2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비율상 얘는 루트 5, 빗변은 루트 5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면 1대 루트 5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크기 대 얼마인 거니까 2루트 10인 거니까 얘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니네.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고 두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맞나? 그럼 알파 베타는 얘랑 같다고 뒀을 때 해거든? x제곱 마이너스 3x 5 마이너스 m은 0입니다가 나와서 두근의 합은 3이고 두근의 곱은 5 마이너스 m이니까 자, 얘 제곱한 거에다가 얘 빼면 요거 제곱한 거 나오지? 이걸로 푸는 거야. 그럼 얘가 9 마이너스 20 플러스 얼마? 4m이 8 나오잖아. 그러면 4m이 19 나오거든. 그래서 m이 4분의 9 나와서 정답 얼마다? 4분의 19다 하고 나올 수 있어. 여기 밑에 것도 그렇게 해봐. 자, 542번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이 A, B 길이가 L이래. L이라고 하는데 Y는 1이라는 선을 쫙 그어가지고 Y는 1이라는 선을 그어서 얘가 만나는 점을 CD라고 할 때 C와 D 사이의 거리가 L 플러스 1이래. 그 다음 Y는 4를 그어서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할 때? EF라고 할 때 이 E와 F 사이의 거리도 뭐 나오는 거야? EF를 뭐라고 하기로 한 거야? 아니, E와 F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하자? L 플러스 3이다 라고 하기로 한 거야. 자, 2차 함수가 근은 정확하게 주지 않았지만 근 사이의 거리를 줬기 때문에 첫 번째 주어진 L을 통해서 쌤 여기다가 Y축을 이렇게 세워볼게. 그러면 A를 여기 좌표 있지. 요 좌표를 0으로 두고 요 좌표를 L 이렇게 둘 수 있겠지. fx라는 2차 함수를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겠지만 x의 x-l입니다. 이렇게 둘 수 있단 말이야. fx랑 y는 1이 만나는 두 점. 이거 두근의 차가 L 플러스 1이거든. 여기가 두근이니까 두근 차가 L 플러스 1이지. 그러면은 A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LX 마이너스 1은 0에 두근의 차가 L 플러스 1인 걸 이용해서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A분의 AL 되겠지. 이제 두근의 합과 곱을 적어줄게. 두근의 이 식의 두근의 합은 L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1이 나와. 그럼 두근의 차도 알고 곱도 알고 이거 아는 거니까 L에 대한 제곱에서 두근의 곱을 4배에서 빼면 플러스 A분의 4가 되거든. 이게 L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습니다. 하고 식이 나오는 거야. 다음에 fx가 좀 위로 올리자.
이런 식이 나왔고, 또 뭐 있어? fx가, 자, 요 경우 하나 있지? 이 두 번째 경우는 fx랑 4랑 같아지게 된 두 건의 차가 l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그럼 a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lx 빼기 4는 0에 두 근의 합은 l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4가 나오고 두 근의 차가 l 플러스 3이기 때문에 l제곱 더하기 a분의 16은 l 플러스 3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런 식이 나와. 요거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나오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 a분의 4가 2l 플러스 1인 걸 알게 되고 두 번째 식에서 a분의 16이 6l 플러스 9인 걸 알게 되니까 얘를 4배를 해주면 8l 플러스 4가 되는데 얘가 2l은 5가 나오게 돼서 l은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밑에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연습해보세요. 자, 테마 10은 그래프를 이용한 실근의 합에 관해서인데 fx는 x는 1일 때 6이라는 최대값을 갖잖아. 그러면 근 몰라 알파 베타라고 둬. fx가 는 0이 되도록 하는 x가 알파 베타인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를 나누기 하면 가운데가 1인 거지? 그럼 알파 베타의 합이 2인 것도 알 수가 있어. f에 3x-5가 0이 되도록 하는 두 근을 찾아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 될 때랑 여기가 베타 될 때 찾아주면 되잖아. 그래서 3x-5가 알파 될 때랑 베타 될 때를 구해주면 돼. 그러면 해는 알파 플러스 5를 3으로 나누고 베타 플러스 5를 3으로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0을 3으로 나눈 거니까 12를 3으로 나눈 얼마다? 4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절대값을 포함하는 그래프를 쌤이 좀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할게요. 절대값 유형은 조금 넘어가고 최대 최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유형이 많았어요. 시계 분리랑 절대값은 넘어가서 2차 함수 활용까지 넘어갈게. 최대 최소부터 먼저 하고 왔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최대 최소는 제한 범위 정의역이 제한 범위에 있느냐 모든 실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따로 범위가 없을 때는 모든 실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k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 나와. 그러면 x가 k일 때 아래로 블록하는 거니까 얘가 최소값 fk가 돼주는 거야. fk는 마이너스 2k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로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쟤랑 곱해지면 플러스 2분의 1 될 테니까 2분의 3하고 나오게 돼.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제곱 더하기 2분의 3하고 나오는 거야. 정답이 4번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567번의 별표 하나 치시고 이 문제의 특징은 fx라는 함수가 x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k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 함수. 이건 다 적을 필요 없고 이 문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표현이.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비교해야 되는 게 있어요. fx가 gx보다 크다인지. 맞다. 요거 부등식 문제예요. 부등식 문제라 지금 당장 안 풀어도 돼요. 요거 넘어갑시다. 부등식 문제예요. 자, 요거 568번에 요런 거는 해야 돼. 알파 더하기 자, 주어진 두 근의 합은 얼마지? 두 근의 합은 그렇지.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지. 두 근의 곱은 얼마지?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주어진 식에 맞춰서 전개해서 들어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2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식에 맞춰서 대입을 하면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8 더하기 4라는 식이 나와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2인 거니까 11, 즉 a 마이너스 2분의 3에 대한 제곱 하고 4분의 9를 빼주면 11 마이너스 4분의 9는 44에서 뺀 거니까 35 4분의 35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정의역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 얘가 두 실근을 갖는다 했잖아. 그럼 판별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시티를 조사해서 A의 범위를 만들어 봐야 돼. 그럼 판별시티는 이거 안 쓰면 다 틀려요, 이 문제. A-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해석합시다. A-1인 거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자, 다 적을게요, 그냥.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지우고 난 마이너스 5a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범위가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a축이 있을 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대칭축이 x는 a는 2분의 3이라고 해도 최대 최소 단원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범위야, 범위. 알았지? 최대 최소에서는 범 내려온다 할 때 그 범위야. 알았지? 여기가 a가 1이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역 범위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1에서 가져요. 그러면 a가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최소값 1 집어넣으면 12 빼기 3인 거니까 9를 갖겠지. 그치? 이렇게 답이 나와줘야 돼. 자, 밑에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대칭축이 고정이 된 경우는 문제가 좀 풀이가 좀 다르겠죠. 자, 요런 표현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여기가 x고 얘가 2-x잖아? x를 집어넣을 때랑 2-x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을 따라가.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 x일 때랑 2-x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가운데에 뭐가 있다? 대칭축이 있다. x는 1이라는 대칭축이 있다는 뜻이겠지. 맞지? 얘는 대칭축이 이 정의역과 이 정의역의 평균 일정하죠? 가운데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하면 돼요.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한 값에 이거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한 값에 대하여 대칭이다. 대칭축을 알려주는 거다. 그럼 fx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돼? x-1에 대한 제곱 플러스 k 이런 꼴이겠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가 곧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식이 여기까지는 적히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말이야. 그럼 대칭축이 지금 현재 1인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대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하니 제한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프는 요만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f-2는 얼마 나와요? 최대 나와요. 최대는 4 더하기 4 플러스 b인 거니까 8 플러스 b가 돼줘야 되고 최소는 f1이에요. f는 b-1이 돼주는 거지. 얘네들의 차를 묶고 있어요. 그럼 얼마 나오면 된다? 9가 나와주면 된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주어진 2차 함수가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야. 요런 꼴이라면 얘는 뒤집어진 2차 함수인데 3과 얼마에서 3과 1에서 1과 3에서 k라는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같은 높이를 가져야 돼. 그럼 얘도 뭐 알려주는 거야? 그렇지. 대칭축이 x는 얘네 두 개 더하고 나누기 한 거 2입니다를 알려주는 거야. 대칭축이 2라면 최대값은 제한 범위. 자, 이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까요? 대칭축이 2라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현재 2인 거야.
그럼 여기가 4고 얘가 6이겠지. 그러면 4부터 6까지 안에서 그래프를 봤을 때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지? 자,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당연히 4에서 갖는다는 거지. f에다 4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기 3 더하기 k거든. 그게 5인 거니까 k는 8하고 나오게 돼. 자, k가 지금 8인 걸 알게 됐어. 그럼 최소값은 f6이겠지. 6은 마이너스 3 곱하기 5 더하기 8이거든. 6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7? 한번 15 더하기 8인 거니까 마이너스 7.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돼. 제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은 항상 있잖아. 2차 방정식이랑 다르게 2차 함수 단어는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프부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제한 범위든 아니든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을 때는 꼭 확인하시라. 자,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에서 얘는 대칭축이 고정이야. x제곱 마이너스 6x 하고 b 더하기 b 마이너스 3인 거잖아. 얘는 a에 x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a 이렇게 식이 나오더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디, 자, a가 음수라고 했잖아. 위로 볼록하거든. 당연히 3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고 4가 여기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나오게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최대는 어디서 가져요? x가 3일 때 갖겠지? 자, x가 3일 때 최대는 b-9a-3으로서 15가 나오게 되고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잖아. 자,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4a 플러스 12a 그러면 16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0입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들을 서로 어떻게 했을 때? 뺐을 때 마이너스 25a가 25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 더하기 9 마이너스 3이 15인 거라 얘가 6이잖아? 넘어가면은 b는 9가 나오게 돼서 a, b 값을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찾아가면 돼. 자, 대칭축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칭축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것은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먼저 만들어 보면 x-2분의 k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란 2차식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2차식이 x는 얼마? 2분의 k 2분의 k라는 대칭축을 갖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지?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면은 대칭축이 앞쪽에 놓여있는 경우를 생각해봐.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대칭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최소는 누구인 거야? 제한 범위 안에서 최소는? 누가 최소인 거야? 대칭축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경우는 최소값이 뭐와 같다? 얘가 돼주겠지. 그래서 f5가 최소값이 돼. f-4가 최소값이 돼. 근데 대칭축이 가운데 있는 경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봐봐. 요 안에서는 얘가 누가 최소야? 얘가 최소지? 그치. 그때는 f 누가 최소다? 대칭축인 거니까 f2분의 k가 최소가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내가 대칭축을 어디를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제한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거든. 그래서 f2가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최소값의 종류는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세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은 파란색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서 제일 작은 게 이거였잖아.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서는 제일 최소값이 이거였잖아.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를 봤을 때는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최소값은 이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세 가지 경우의 최소값에 맞춰서 대칭축이 x는 2분의 k인 거니까 2분의 k라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즉 뭘 때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는 누가 최소다? f-4가 최소다. 그게 얼마 돼야 된다?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여기다 함수에다 대입을 해보면 위에다 대입하면 돼. 16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거든. 그러면 4k가 얼마 나오니? 23 나오니?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잘못 대입했어요. f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4라니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이씨, 잘못 눌렀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때는 f-3이 최소인 거니까 9 플러스 3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 돼야 되고 3k가 얼마 이거? 마이너스 10? 이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10인데 마이너스 3분의 10은 마이너스 6보다 작지 않아. 마이너스 3점 얼마라서 얘는 첫 번째 경우는 답이 못 돼요. 이건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뭐와 뭐 사이 있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을 때야. k가 마이너스 6과 4 사이일 때인 거지. 그러면 f에다 뭐를 집어넣으면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4가 될 때를 찾아주면 돼. 자, 마이너스 4를 다 곱하면 k 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16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거든. 이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이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 k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든.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누구다? 혹시 내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둘 다 들어가네.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k제곱이 4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둘 다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일단 둘 다 되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칭축 여기다 할게. 세 번째는 2분의 k가 누구보다 2보다 클 때야. 그럼 k가 누구보다 4보다 클 때인 거야. 그럼 f 누가 최소값이야? f2가 최소값이지? f2는 4-2k-3인데 얘가 뭐 될 때 찾으면 돼? 마이너스 4가 될 때 찾으면 돼. 그럼 얘가 1인 거니까 5인 거고 2k가 5다 나오지? k는 2분의 5겠지? 그럼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자, 그럼 k는 왜 k가 2개 나오지? k 2개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더 봅시다. y는 x-2분의 k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 이거니까 2분의 k가 범위 안에 들어갈 때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인 거고 그때가 마이너스 4인 거다. 4분의 k 제곱이 1인 거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온다. 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누구다? 마이너스 2도 들어가고 둘 다 들어간다면 최대값은 얼마 나와야 될까? k가 1일 때 f 얼마는? k가 2면은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대칭축이 x 마이너스 1의 대제곱 마이너스 4인 거니까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야 돼?
1에서 멀리 있는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3이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4인 거니까 12가 나와.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f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거든? 그 fx가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 이때는 정의역이 어떤 거? 자, 봐봐.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라면 정의역 범위가 마3부터 2까지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이 훨씬 더 가깝잖아. 아니지. 2가 훨씬 더 멀리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2가 되겠지. 2가 좀 더 멀리 있잖아. 그럼 2를 대입해야지. 아까도 잠깐만. 여기 1이면 2고 마이너스 3이지. 아, 뭐 대칭축을 잘못 잡았나? 왜 이러지? 이거 맞고.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인 거니까 1. 2k가 5, k는 2분의 5. 요건 탈락이니까 버린 거고. k제곱이 4 나온다면 k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k가 2가 돼주면 k가 2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대칭축의 x는 1인 거니까 1이면 더 멀리 있는 값이 최대값이야. 그럼 최대값은 더 멀리 있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 여기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14 나오지. 이때도 m 찾으면 돼 그냥. 최대는 마이너스 1에서 더 멀리 있는 정역이 2인 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 5 나오거든. 근데 k 더하기 m은 3 나오잖아. 그럼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뭐다? 지금 14인 거지. 이렇게 찾는 거야. 밑에 거도 연습해 보시고. 항상 범위를 나눌 때는 2랑 4를 두고 최소값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면 얘가 최소값이지.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면 얘가 최소값이지.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최소값이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 중에서 F2가 제일 작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되면은 F 뭐 여기는 2A겠네. 얘가 최소란 얘기인 거고 이렇게 되면은 F4가 최소인 거니까 최소 종류가 3개지. 그러면 구간도 3개로 나눠서 푸는 거야. 자, 위로 볼록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대값의 종류 보세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고 2잖아. 그럼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면은 제한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얘지. 근데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면 최대값은 얘지. 꼭지점이지. 이렇게 그려지면 최대값은 누구인 거야? 얘잖아. 그럼 이것도 세 종류로 나눠서 구간을 3개로 나누는데 근데 이 문제 별표 하나 치고 얘는 최대값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한번 생각해봐봐.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 여기가 1이고 얘가 2야. 아래로 볼록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값은 뭐가 돼? 얘가 돼.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도 가운데에서 꼭지점이 최대가 될 일은 없어. 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제한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최대값은 F1이 되거나 F2가 되는 거지 꼭지점이 되는 FM은 절대로 최대값이 될 수 없죠. 왜? 얘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제한 범위 안에선 최대값인 경우에는 2가지 나올 수 있고 최소값인 경우에는 3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최대나 최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얘는 구간을 3개짜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2개로 나눠야 돼. 1, 2 이렇게 있다면 1과 2의 가운데인 2분의 3을 기준으로 앞쪽에 대칭축이 있는 경우 2분의 3보다 이렇게 앞에 대칭축이 놓여 있는 경우 대칭축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래프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 경우에는 누가 제한 범위 안에서
제한 범위 안에서 누가 최대다? 그렇지. 이때는 F2가 최대가 돼. 그런데 어떤 경우? 어떤 경우를 봐야 합니다. 대칭축의 위치가 1, 2에서 2분의 3을 기준으로 대칭축 2분의 3보다 뒤쪽에 있을 때 이땐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게 되잖아. 그럼 제한 범위 안에서 누가 최대예요? 얘는 F1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대칭축인 이건 x-m에 대한 제곱 더하기 m인 거니까 x는 m이 대칭축이고 m이 누구보다 2분의 3보다 작을 때인 거고 얘는 m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 거야. 이거일 때는 누가 최대인 거야? F2가 최대인 거고 걔가 7인 거고 이거일 때는 누가 최대인 거야? F1이 최대인 거고 얘가 7이 돼줘야 돼. 자, F에다 2를 대입을 해보면 4-4m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이 되는데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4는 0이 7이 되는 거니까 m제곱 마이너스 얘를 만족하는 정수근이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얘는 버리는 거야. 정수근이 존재하지 않잖아? 자, F1 집어넣어보면 1-2m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이 7 되는 거니까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은 0이 나오게 되고 m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서 m이 누구보다 커야 돼요? m이 2분의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될 수 있는 m은 누구다? 3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구간을 2개로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 3개로 나눠야 되는지 꼭지점이 그 중에 최대 최소가 되는지를 통해서 꼭지점이 추가가 된다면 3개인 거고 꼭지점 포함 안 시킨다면 2개인 거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얘도 다 마찬가지야. 얘도 b보다 2a가 작잖아.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제곱 2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에 대한 제곱 플러스 a제곱인데 자 지금 범위가 얘가 지금 뒤집어진 2차 함수야. 맞지? 여기가 a야. 정확하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0과 2a를 지나가거든. 근데 b는 2a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 b가 2a보다 작다면 여기가 b일 수도 있고 0부터 b까지 아니면 뒤집어진 2차 함수 요렇게 가서 0과 2a 대칭축 a 여기가 b일 수도 있거든. 맞지? 그럼 이렇게 범위가 나온 경우 그럼 범위에 따라서 함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선택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선택된 것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두 종류의 함수가 생기는데 이때는 최대값이 16이면 얘가 16이 돼야 되고 이땐 얘가 16이 돼야 돼. 제한 범위에서 최대값이 16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경우는 b가 a보다 작은 경우야. 이거일 때는 fb가 16이 돼야 돼. b를 집어넣으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가 16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ab가 자연수야. 그럼 b로 묶으면 2a 마이너스 b가 16인 거니까 2a보다 b가 더 작은 거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b 곱하기 b가 16이 돼도 순서쌍을 만들어보자. b가 1이면 얘는 16 돼야 되지. 얘가 16이 되려면 b가 1이면은 2a가 15 돼야 되는데 얘를 만족한 자연수 없으니까 얘는 안 되겠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버리고 b가 2면은 얘는 뭐 돼야 돼? 8 돼야 되지. 그러면 2a 마이너스 2가 8인 거니까
이때 A는 얼마 나오네? A는 5 나오네. 이건 가능하겠네. B가 4면은 2A 여기도 4 나와야 되거든? 2A-4가 4인 거니까 A는 얼마 나오지? 또 4 나오지? 가능하네. 얘가 8인 경우는 어떻게 되지? 8이면 얘가 2 되는 거니까 2A-8이 2 된다면은 A는 얼마 될 수 있어요? A는 5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죠. 얘가 그러면은 16인 경우는 얘가 1 되는 건데 2A-16이 1인 경우에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몇 쌍 나왔어요? 3개. 3쌍이 나오게 된 거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와 이거 순서상 다 적는 거구나. B가 2인 경우에 A는 아까 얘가 8 되려면은 A는 5 나왔고 B가 4인 경우에 A는 4 나왔고 B가 8인 경우에 또 5 나오네. 그래서 3개가 일단 나오게 되고 두 번째 경우는 누구보다 근데 B가 누구보다 A보다 작아야 되잖아. B가 A보다 작은 거니까 요 경우는 안 되겠네. 그럼 요 두 번째 경우는 B가 A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은 상황인 거야. 이때는 누가 최대냐면은 FA가 최대거든. FA가 최대인 거니까 A는 A제곱 나오잖아. 그치? 그럼 A제곱이 16인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4가 될 수 있겠네.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자, A가 4면은 B는 2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얘가 4면은 2랑 2는 4보다 작고 2를 2배 한 4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그쵸? 자, A가 4면은 B는 3도 가능하네요. A가 4면은 B는 4도 가능하겠네요. 총 3쌍이 나와서 4,2, 4,3. 자, 봐봐. A가 4가 되잖아? 그럼 이게 8이고 얘가 4인 거니까 가능한 거야. 4 들어가서 요거 다 적어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밑에 것도 나눠서, 구간 나눠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가 복잡하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런 거. 요거 하나 한번 해보자. 583번으로 가볼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하나 있었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이런 정의역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의 차이를 GA라고 하기로 한 거야. 근데 얘는 간격이 얼마인? 떨어진 간격이 2인 어떤 정의역 구간이야. 이때 이 정의역 구간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의 차이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대칭축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정의역 구간 안에 대칭축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대칭축이 다음과 같다면 여기에 a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 a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이렇게 구간에 식이 들어간 경우 있잖아요. 요 경우에서는 f 누가? f a 마이너스 1이 최대고 f a 플러스 1이 최소인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경우인데 이 경우는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정의역의 제일 큰 값이 누구보다 0보다 작을 때 이거일 때야. 대칭축인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인데 이때는 fa-1이 최대고 fa 플러스 1이 최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차이를 만들어주면 돼. 그럼 a-1에 대한 제곱 플러스 2에서 a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 빼기라면 마이너스 되겠죠? 얘가 지금 GA가 되고요. 그러면 GA는 마이너스 4A로 나타나게 돼요.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최대 최소가 명확하잖아. 두 번째는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그려서 보여줄게. 이거 좀 줄이자. 너무 크지? 여기다 잠깐 적고. 대칭축이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두 번째 경우는 여기에 a-1, 여기에 a 플러스 1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면 누가 최대야 이번에는? fa 플러스 1이 최대야. fa 마이너스 1이 최소인 거지. 이 경우를 두 번째 경우라고 하면 0보다 누가 a 마이너스 1, 즉 a가 1보다 큰 상황인 거야. 이때는 fa 플러스 1에서 fa 마이너스 1을 뺀 것이 GA인데 이걸 계산하면은 선생님이 계산 쭉 해보니까 a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2에서 빼기 a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을 한 거라 4a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GA라는 식을 세워볼 수 있는데 GA라는 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a이고 a가 1보다 클 때는 4a인 거니까 이 사이에서 잘 처리를 해주면 딱 좋겠다. 그치? 그러면 이게 3번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 좀 살짝 줄일게 선생님이 또. 자, 이렇게 나오게 됐어. 3번은 이런 상황이겠지. X축으로 Y축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서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가 2야. 그러면 한 칸 한 칸 떨어져서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잖아? 그 얘네들은 높이가 서로 같아야 되고 얘는 얼마냐면 3이야. 1 집어넣어보면 3인가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대칭축이 여기 마이너스 1 때는 얼마 나오냐면 얘는 6이 나와.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일 때도 2일 때도 똑같은 높이인 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지. 정의역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야. 얘를 포함을 시켜버린 거지. 여기가 뭐가 되고 a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떨어진 관계 이만큼인 거니까 이 정도 되겠지. 여기가 a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제한 범위 안에서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냐면 최소값인 꼭지점이 되는 범위 값이 들어가. 누가 최소야 항상? 그렇지. 2가 최소인 거야. 그럼 최대는 누가 되는 거야? 양끝 둘 중에 하나가 돼줄 수 있는데 그러면 a 플러스 1이 누구보다 작을 때는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죠? 이쪽이 더 높잖아. 이쪽이 더 높으려면은 a 마이너스 1이죠. a 마이너스 1이 누구보다 마1보다 작을 때 이거일 때는 누가 더 높다라는 거야. fa-1이 더 높다는 거지. 이게 최대인 거고 최소는 f0인 거야.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2 빼기 2거든. 아 이게 최대 최소 차이인 거니까 a-1의 제곱입니다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a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인 거야. 그치? 그 다음 a가 뭐일 때는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풀고 싶은데 그냥 이 근방에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대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치? 이렇게 해놓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저렇게 집어넣어보자. G-10은 얼마 나와야 돼? G-10은 40 나와야 돼. G-9는 39 나와야 돼. 그치? 36. 그래서 G-1은 어떻게 나와야 돼? G-2까지는 8 나와야 돼. 그럼 G-1부터는 그래프 아까 그려놓은 걸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려서 값을 찾아가 보는 게 오히려 훨씬 빠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A가 마이너스 1이면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나오겠지. 그럼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6이고 얘가 4거든. 2거든. 그럼 얘는 얼마 나온다? 차이가 4 나오겠지. 그럼 G0은 얼마 나와요? G0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거든. 여기가 3이야. 그럼 3 빼기 2인 거니까 1 나와. 3에서 2를 빼면 1. 그다음 G1은 얼마 나올까? G1은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 1부터 2까지. 그럼 얘가 2인 거고 얘는 6인 거지? 그러면 6 빼기 2인 거니까 또 4 나와. 그 다음 G 얼마는? G2부터는 4. 여기다 G2 집어넣으면 8이구나. 8. 그 다음은 G 얼마는? G3은 3, 4, 10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는 거지. G10까지. G10이면 4, 10 하고 나오게 돼. 그러면 4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구나. 4부터 시작해서 40까지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네. 이것도 진짜 나빠요. 사실 이딴 문제를 내면 안 돼요. 학교에서. 수열도 안 배웠는데 이런 걸 내고 웃기고 있어 아주. 4, 8, 12, 16, 20, 24, 36, 40, 28 빠뜨리고 막 그지? 그럼 요거 두 개 다 하면 얼마야? 12지. 자, 12, 24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걸 싹 다 쌤이 더해봤어. 더해봤더니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에다 항의 개수를 9개, 10개 220 곱하기 410, 440에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441 나오거든? 조금 나빴지. 차라리 서영모의 이런 무지막지한 문제보다는 그냥 요 앞에 있는 뭐 영동요거 문제, 분담고 문제 이런 게 훨씬 낫다. 그냥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줄게.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좀 아깝긴 하지만 여기서 이 함수의 대칭축이 x는 얼마야? 3이지? 자, x는 3이라는 대칭축을 갖는 2차 함수 이렇게 있어. 최소값이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지? 그럼 정의역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있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누가 최소인 거야? 얘가 a 플러스 1이고 얘가 a 플러스 3인 경우인 거니까 첫 번째 경우는 a 플러스 3이 누구보다 3보다 작을 때야. 즉 a가 0보다 작을 때 이땐 누가 최소다? fa 플러스 3이 최소인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 되도록?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a를 찾고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또 확인하면 되고 두 번째 경우는 꼭지점을 포함하는 거야. 이렇게 제한 범위 안에. 얘가 뭐가 나와서 여기 a 플러스 1 여기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3 해서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3이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이걸 정리하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이때는 누가 최소야? 즉 f3이 최소야. f3이 마이너스 1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경우?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여기 a 플러스 1 여기 a 플러스 3에서 이 범위 안에서는 누가 최소지? 자, 당연히 얘가 최소지. 그래서 마지막 경우는 a 플러스 1이 누구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인데 이게 a가 2보다 클 때인 거고 이때는 누가 최소다? 즉 fa 플러스 1이 최소인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a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됩니다. 자, 인수 정리를 이용한 2차 함수식의 최대 최소인데요. 식 작성하는 거예요. 겁나 쉬워요. 자, fx가 근이 마이너스 6이랑 2지. 그럼 최고치 한계수 몰라. a 잡고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라고 만들어. 그럼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잖아. a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보는 거야. a가 양수라면 얘는 아래로 볼록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2인데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라고 한다면 제한 범위 안에서 최대는 어디서 가져야 돼?
F4가 최대값이 내줄 수 있겠지. 그럼 4를 집어넣으면은 40, 20A가 되는데 이때 20A가 60이기 때문에 A는 3 돼야 돼. 맞지? 그러면 fx가 3의 x 플러스 6 하고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얼마 나와? 1 대입하면은 3 곱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1 하고 나와. 근데 하지만 a가 뭐일 수도 있어?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이땐 뒤집어진 2차 함수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6, 2라고 하게 된다면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어디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지. 어디서 최대값을 갖는다? 당연히 f-1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야. 자, f-1을 대입을 했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a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5a가 되는데 그게 60이야. 최대값.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 fx식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6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나와. 여기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줘? 1 집어넣어줘.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면 7 곱하기 1이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28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F1은 마이너스 21 또는 28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다 기출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기출 많이 되는 파트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A인 이런 거 확인하고 2차 함수가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마이너스 2랑 4라는 거지. fx랑 뭐랑 같다고 뒀을 때 요거랑 같다고 뒀을 때 그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4이기 때문에 fx 마이너스 4a x 빠졌어요. 4ax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플러스 6 되겠지? 얘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는 거야. 그럼 fx는 어떻게 식이 됩니다. 네, a에 x제곱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8a 더하기 4ax 마이너스 6이 되는 건데 ax에 대한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이 fx가 되는 거니까 이걸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6이 되거든.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2차 함수식이 대칭축이 얼마인 마이너스 1인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잡으면 아래로 볼록할까 위로 볼록할까? 2차 함수 개수가 a라고 했으니까 요거 맞춰서 a 곱한 거야.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2차 함수가 나오게 된 거야. 이때 최소값은 제한 범위를 확인하고 보는 건데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그대로 최소값 마이너스 9가 돼줘야 돼. 물론 그래프는 밑에 그려야 되는데 잘 보이라고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9a는 3이 나오게 되고 a는 3분의 1이 나오게 돼서 30a니까 정답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식을 이런 거 볼 때 말이야. 이런 거를 2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가 f-1이랑 f5랑 얼마로 같은지 모르잖아. 그럼 이걸 는 k라고 두면 f-1이 k인 거고 f5가 k인 거야. 그럼 fx가 k가 되도록 하는 x가 마이너스 1이랑 5이기 때문에 fx-k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고 최고차항 개수가 2입니다. 이렇게 식 만들어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거 전개하면은 4,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 플러스 k가 되거든? 얘가 중근을 가지는 거야. x축에 접한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접이에요. 자,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판별식 t가 0 된다 해서 k 찾아가지고 제한 범위의 최대 최소를 따져주세요. 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fx가 있는데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래. fx와 직선 gx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4랑 8인 거야. 그럼 fx 빼기 gx라고 하는 식은 x-4와 x-8로 인수분해 될 텐데 fx가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fx의 최고차항 개수를 따라서 2차 앞에는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고 그럼 얘를 뭐라고 보래? hx라고 보기로 한 거야. 안 어려워. 그치? hx는 마이너스 x-4, x-8이라는 함수가 돼.
이걸 꼭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어. 지금 뭐 식을 찾을 필요 없거든. 이 함수가 어디서 최대를 갖느냐를 확인하는 건데 4와 8의 중간음이 6인 거니까 H6이 최대가 되는 거고 6을 집어넣어보면 여기는 얼마? 6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인 거니까 4다. 4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도 마찬가지고 또 다 연습하면 되고. 아유, 한 개도 안 어렵네. 그냥 하면 돼. 그 다음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대칭성이란 여긴 대칭축을 이용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뭐 하나 해볼까? 자, 594번에 fx는 y는 fx는 x는 2라는 대칭축을 가져.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잖아. a에 x-2에 대한 제곱 플러스 b 요런 꼴로 함수를 표현을 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쌤도 아직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거는 2를 기준으로 1과 5라는 정의역 범위 안에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아니면 뒤집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경우를 나눠서 A가 양수라고 한다면 누가 최대가 돼요? F5가 최대겠지? F5는 9A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9가 된다는 거고 F2가 최소겠지? 얘가 B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거지. B가 마이너스 9면은 A는 2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A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뒤집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누가 최대인 거예요? 이번엔 F2가 최대예요. F2는 B인데 B가 최대값이니까 9 나와줘야 되고 F 멀리 있는 5가 더 최소겠지? 5는 대입해보면 9A 플러스 B인데 얘가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상황에 맞게 A와 B가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접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경우는 fx가 어떻게 나왔어요? 2에 x-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9인 거니까 2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4, 8x지? 플러스 8이면 마이너스 1 되거든? 자, 이거랑 누가 접하는지 보면 돼. 4x 플러스 3이 중근을 갖는지 확인을 하면 돼. 그러면 넘어가면 2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는 0인데 얘는 중근을 갖지 않아. 노. 두 번째 경우는 fx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 플러스 9인데 얘를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2x에 대한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1이 되거든. 이게 4x 플러스 3이랑 중근 갖는지 확인해보니까 마이너스 2x에 대한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 오케이. 이거 완전 제곱식꼴 되네. 요거 되잖아. 그치? 그럼 중근 가진 형태인 거니까 따라서 fx는 뭐가 돼주면 됩니다. fx는 마이너스 2x에 대한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 되면 됩니다. 조건 만족하는 거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특징에 대해서요. 그래프 특징은 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림 그리면서 가면 돼. 하나도 안 어려워. 이렇게 뭐를 그려? x축을 그리고 얘가 항상 밑에 있잖아. 그럼 어떤 함수값을 집어넣어도 0 되는 거니까 f0도 0보다 작은 거니까 f0 0보다 작지? b가 0보다 작은 거니까 기억 맞는 말이야. 그럼 fk도 0보다 작겠지? 그럼 fk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거든. 이게 0보다 작은 거니까 k제곱은 ak 플러스 b보다는 커지게 돼. 그러면 당연히 맞는 말이 돼. 그러면은 여기가 꼭지점이 얼마냐 했을 때 꼭지점은 fx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분의 뭐 a제곱 이렇게 묶어 나가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한 번 더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a에 대한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되는데 대칭축이 2분의 a야. 그 얘가 0이면 잠시만 대칭축이 2분의 a잖아. 쌤이 한 번만 다시 그릴게. 여기서 이렇게 볼록한 함수에 여기가 2분의 a잖아.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0으로 여기를 보면 4분의 a는 요 정도 있을 거야. 그럼 a는 이거보다
요 거리만큼 더가 요 정도 A가 있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어디야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의역인 거지. 그럼 그래프 요렇게 선택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누구다? FA가 최소인 거지. 더 멀리 떨어진 게 A인 거니까. A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인 거니까 B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돼.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면서 찾아가는 유형이 있고요. 자, 요 밑에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중앙고 기출 문제. 2차 함수가 더 위에가 재밌으려나? 위에 거 한번 해볼까? 몰라. 둘 다 재미없을 것 같아. 2차 함수가 위에 거 한번 해보자. 불걷고 하나 풀어보자. 얘는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해. 그럼 두근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그리고 기억을 조사할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데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거는 AC가 0보다 작다는 얘기인 거니까 마이너스 AC는 양수가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양수가 돼서 기억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니은은 대칭축을 찾아보면 fx를 a로 묶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하고 문 닫고 c라고 한번 해봐. a에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에 대한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4a 제곱인데 a 곱했으니까 4a분의 b제곱이 되거든. 그럼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해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이면 대칭축인 거니까 얘가 제일 작은 값이야. 그러면은 1에서 이 값을 여기다 1을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 마이너스 2a분의 b 더하기 1을 했을 때 이때 값은 분명히 더 클 수밖에 없다. 그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인 거니까 요걸 집어넣었을 때는 더 크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부분 좀 다 지우고 디귿도 봐볼게. 그럼 기억 맞고 니은 맞았어. 0보다 큰 a보다 큰 c보다 큰 2분의 1 b보다 뭐 큰이나 그죠? 뭐 이렇게 나왔대. fx제곱은 실근을 갖지 않느냐 하고 물었어. 그럼 f에다 x제곱을 집어넣어 보지 뭐. 그러면 ax에 대한 4제곱 더하기 bx에 대한 제곱 더하기 c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뭐로 알 수 있냐면 판별식 길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이 방정식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얘가 at에 대한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라고 하고 t는 0 이상입니다 라고 뒀을 때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볼게. 디귿을. 디귿 좀 어렵게 됐다. a가 일단 양수라는 거지.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이야. a보다 c가 더 크다 했으니까 c도 양수야. 그치? c도 지금 현재 양수인 거야. c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고 a와 b는 둘 다 양수인 거니까 부호가 같이 대칭축은 여기 있으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그러한 2차 함수가 3개 있는 거야. 그럼 판별식을 조사를 한번 해보잖아. 판별식을 조사하면은 어떻게 그려질지 알 수 있겠지. 아래로 볼록하고 y절편이 c가 양수인 거야.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을 때 자, a가 이거 보란 얘기구나. a가 2분의 1 b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a보다 b가 더 크지. c가 2분의 1 b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니까 2c가 b보다 2a가 b보다 작고 2c가 b보다 작잖아. 그럼 4ac가
b제곱보다 작은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인 양수인 거거든. 그럼 요렇게 x축과 두 번 만나는 형태로 근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맞나? 그러면 지금 fx가 는 0이 되도록 하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인 실근이야. 그럼 fx 제곱이 이거 맞는 말이네. fx에 대한 제곱이 는 0이 되도록 하는 x 제곱이 알파 베타인 건데 이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면 결국 이걸 만족하는 알파는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알파 루트 베타랑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나오는데 알파 베타가 음수라서 얘는 4개의 허근이 나타나게 돼. 4개의 허근이 나타나는 거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여기가 좀 어렵겠네. 자, 넘어가자. 벌써 1시 6분이에요. 1시 반 안에 끝내봅시다. 자, 여기 문제도 그냥 쭉 풀어보시고요. 그냥 하면 되네. 자, 이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그냥 그림만 그래. 기억 맞잖아. 대칭축. 602호 봐봐. 그 다음에 알파가 1보다 크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알파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fx가 최고치한 계수 모르겠어. a에 x-1의 제곱 플러스 4 요런 꼴인 거야. 그지? 그럼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게 된다면 알파는 1보다 큰 값이래.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얘가 f 알파잖아. 그치? f 알파는 a의 알파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4되거든. f 알파 마이너스 4가 a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랑 같은 값이다가 나오게 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사실 이렇게 계산으로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사실 얘는 좀 그런데 요렇게 나눠서 보면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1이거든. 여기가 f 알파 마이너스 4인 거야. 이거 음수다. f 알파가 밑에 있잖아. 근데 알파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다. 음수 양수로 비교하는 게 제일 깔끔하네. 니은 맞다. 그치? 그잖아. 알파 마이너스 1이랑 여기가 f 알파인 거니까 f 알파 마이너스 4를 하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고 fx 위에 두 점을 a, b라고 하게 된다면 a분의 b가 c분의 d인 자 a분의 b가 c분의 d인 점이라 했으니까 여기 임의의 점을 p를 가져와서 a, b라고 뒀어. a분의 b랑 c분의 d가 같다는 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셈이 이렇게 긋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오면은 OP 기울기가 a분의 b야. 그치? 그럼 여기 새롭게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이걸 c, d라고 하게 되면 OQ 기울기 역시 당연히 c분의 d인 거야. 그러면 이때 PQ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y는 fx와 만나는 점인 거지. 만나는 점으로서 존재할 수 있더라. 이제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러니까 한 직선이 있는 점으로 2차 함수 만나는 두 점이 a, b랑 c, d가 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더 쉬워. 2차 함수가 있는데 다음 이제 문제를 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의 곱이 0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두 가지 상황, 총 4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가만 봤을 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원점 하나 끼고 있는 그지? 원점 하나 끼고 있는 2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와 2의 합이 f-2와 f2의 합이 6보다는 작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다 조건이 좋네요.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에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들어간 정의역에 대해서 fx1이 x2보다 항상 더 크다고 했으니까 대칭축은 이게 갈수록 작아진다면 대칭축은 이쪽 편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야 그래프가 갈수록 작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문제는 뭐냐면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길 반드시 지나가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앞부분이 이렇게 지워지면서 아, 대칭축은 앞쪽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이런 형태로 이차함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렸을 때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야 돼. 얘가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인 거야. 기억 맞지? 여기 1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F1이 0보다 작은 거야. 그 다음에 B가 4A보다 작다라는 게 뭐냐면 일단 C가 0이라는 거 알고 시작해야 돼. F에다가 마이너스 맞아. 이게 니은이 조금 짜증나는데 F2는 얼마 나오지? 음수잖아. 4A 플러스 2B 나오지. 그럼 4A 플러스 2B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그치? F-2는 얼마 나오는데? 4A 마이너스 2B야. 얘는 양수야. 그거 가지고 모르지. 이거 갖고 몰라. 아, 있다. 알 수 있다. F-2가 다시 한번 해보자. 4A 마이너스 2B 이게 F-2지. 요걸로 할 거야, 세. 더하기 4A 플러스 2B를 한 게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인 거니까 8A가 6보다 작으면 A는 누구보다는 자, 지금 여기 A는 뭐여야 하냐면 사실 음수여야 하거든. A는 음수로서 뭐 나와야 할까요? A는 음수로서 일단 근데 왜 4분의 3보다 작다 뭐 이런 거 나왔잖아. 그제? 자, 고민해보자. F-2는 4A-2B이고 F2는 4A 플러스 2B인데 얘네들이 합이 6보단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큰 정의역 이 사이에서는 앞쪽 정의역일 때 함수값이 항상 크기 때문에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와. 대칭축이다. 대칭축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가 그러면 B가 자연스럽게 A는 음수인 건데 부호를 잠깐 바꿔서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거든.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A 자체가 이게 음수야, 음수. 위로 볼록하잖아. 그래서 2A를 곱하면 4A보다 작다가 나오게 돼. 근데 B가 뭐일 수로 있기 때문에 대칭축이 작거나 같다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한근이 0이면 나머지 한근은 지금 얼마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p 돼야 되거든. 마이너스 a분의 b 더하기 0이 아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성질 같은 것들을 보는 건데 사실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고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선 위에 있는 점이 함수 위에 있는 점보다 더 아래 있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그래프 그려줘야 돼서 위로 볼록하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얘는 대칭축이 두 개의 정의역의 합 마이너스 4의 평균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대칭축을 갖는 이렇게 생긴 뭐여야 하는 거야. 2차 함수를 그려놓고 판단하여라. 기억 맞는 말입니다. 자, 직선보다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가운데에서의 함수값이 선분위에 있는 점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나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더 가깝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에 더 가깝고 0이 조금 더 멀고 마이너스 5가 더 멀지?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지? 그럼 순서대로 디귿도 3번도 맞는 말이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인가를 물었는데 두근을 더하면 두근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한 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틀린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최대최소, 공통 부분이 있는 최대최소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부분은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식 있잖아. 이 식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한번 해보자고. 얘를 t로 치환을 해서 적어보면 t는 2 더하기 2x 마이너스 x제곱인 거야. 좀 별로 안 이쁘게 적혀 있으니까 순서대로 적어볼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 그럼 이 t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정의역 범위 있죠. 이 제한 범위에서 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이 제한 범위 안에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최대가 3이 되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그래프는 좀 더 밑에 있네. 마이너스 4 플러스 3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게 돼서 실제로 t는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 t는 이 점의 y좌표죠. 여기가 t축이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 가장 큰 값이 3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를 y는으로 바꿔서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라고 뒀을 때 t 범위가 이런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 맞게 다시 그래프를 재구성하는 건데 얘가 t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6 2,6을 꼭지점으로 하는 마이너스 6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t에 관한 2차 함수이고 여기를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집어넣어보면 조금 더 큽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대는 얼마예요?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지.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일 집어넣으면 최대는 3 하고 나오게 돼요. 최소는 t가 2일 때잖아. t가 2일 때 마이너스 6 하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최대인 거고 얘가 최소인 거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바로 밑에 거 fx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fx 식을 한번 만들어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2 이게 x가 0보다 작을 때고 x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마이너스 1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하고 식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에는 마이너스 1,2를 꼭지점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나타나고 여긴 3,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0보다 작은 쪽에는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제한 범위가 있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 여기 3이거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래프는 우리한테는 사실 이만큼만 보여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알겠지?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고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얼마다? 최대값은 일단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아니라 이게 지금 fx라고 한다면 f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제한 범위 안에서 3이겠죠. 네, 3입니다.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 때 꼭지점이 마이너스 1. 가장 큰 값이 3이고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로서 요렇게 fx의 범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fx까지 범위를 만드는 것, 치환될 문자의 범위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야. 그럼 이 gx라는 함수를 가져와서 gx를 뭐로 바꾸고 gx를 y로 바꾸고 y는 자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3t 라는 식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t 범위가 마이너스 1과 얼마? 3 사이이기 때문에 이 뒤집은 게 아니라 t를 마이너스 3하고 0 해가지고 t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함수에서 정의역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얼마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일 때 최대값? 3에서 최대값을 갖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면 f 얼마가? 이거는 t가 얼마일 때? t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t가 3일 때. 3일 때 최대값 얼마를 해가지고 3 집어넣어 보면은 y는 3, 3은 9 더하기 9인 거니까 총 18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t가 3이 되도록 하는 결과가 18인 거니까 얘가 현재 18인 거고 t가 3이라는 것은 fx가 3 되도록 하는 x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언제 3이 되냐 하면 얘가 3 되도록 하는 순간은 마이너스 2랑 0일 때야. 그치? 자, 언제 마이너스 2랑 0일 때. fx가 3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랑 0일 때거든. 그럼 그걸 만족하는 개수는 2개 나오게 되잖아. 2개에다 18에 더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자,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각자 연습해보시고 자, 이번엔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어. b제곱을 마이너스 3a 플러스 1로 봐. b제곱 대신에 집어넣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더하기 7a 플러스 1이 나왔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얘를 잠깐 fa라고 봐보자. 제한 범위가 없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최대 최소 문제는 숨어있는 범위까지 찾아내는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자, b제곱이라는 실수는 항상 제곱하면 어떤 수든 제곱하면 실수는 제곱은 0 이상이 돼야 돼. a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 플러스 6. 즉 뒤집어진 2차 함수가 꼭지점이 2,6인 형태로 나타났는데 정의역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그치. 3분의 1부터 작거나 같다인 이 부분이 정의역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f 뭐가? f 3분의 1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2를 한 것을 찾아주면 보자. 이게 3분의 3, 4, 12 11 더하기 2인 거니까 맞지? 3분의 12 3분의 12 9분의 12 9분의 11 9분의 11이다. 9분의 11 더하기 2인 거니까 9분의 18 더하면 29다. 9분의 29가 범위의 최대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이것도 자 지금 보면은 y를 3-x라고 보고 대입하는 거 이런 건 전혀 어렵지 않아. 여기 뭐 집어넣어야 돼? 3-x에 대한 제곱을 집어넣고 우린 얘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돼. 범위가 없나? 아니 선생님 x는 0보다 크다입니다. 이게 다야? 아니 이게 다가 아니야. y 있잖아.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 최소를 찾아가는 거야. 자, 그 다음 612번. 612번은 다음 문제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한번 제곱을 해보는 거야. 제곱하면은 3 더하기 2x 더하기 2 루트 3 더하기 2x랑 1 플러스 3y 더하기 1 더하기 3y가 돼주는데 여기서 루트 없는 거 먼저 더하면 4 더하기 2x 플러스 3y 되잖아. 그리고 2의 루트 안에 들어가서 3 더하기 2x와 1 더하기 3y를 곱한 것 이것을 찾아가면 된다는 건데 얘가 또 10이니까 14 더하기 2 루트 3 더하기 2x와 1 플러스 3y 곱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3y가 10-2x이기 때문에 14의 2에 3 더하기 2x와 얘는 11-2x의 곱이거든. 자, 어쨌든 우린 지금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식이 얘가 뭐일 때? 최대일 때를 찾아주면은 결과가 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지금 안쪽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잠깐 봐봐. fx는 뒤집어진 형태로 나타나는 함수인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거든. 이거를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내고 이런 순간 이미 늦어. 그러면 마이너스만 꺼내봐.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나오지? 얘들아. 여기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 나와. 여기 얼마 나와? 2분의 11 나와. 그럼 어디서 가장 높아? 가운데서 가장 높아. 두 개 더하면은 이게 합이 8인 거니까 가운데가 4거든. 그러면 x가 4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 14. 그냥 이거 여기다 계산하지 말고 최종적인 계산은 여기다 4를 집어넣어 보려. x가 4면은 y는 얼마 나오게 돼? 4이 8인 거니까 3y가 얼마 나오죠? 2x가 뭐 되면 되고요? x가 4라고 했으니까 x가 4면은 2x는 8이고 3y는 얼마? 2가 돼주면 되거든.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루트 11 되겠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루트 3 되겠지. 그래서 요거 제곱한 거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뭐 14 플러스 2 루트 33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맞겠지? 찝찝해서 계산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이거 둘이 x는 2분의 11과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분의 8이면 3. 가운데가 4가 아니라 2네. 헤헤. 여기 2였네. 그치? 그럼 여기다 2 대입을 다시 한번 해볼게. 이게 뭐 그냥 딱 끝났으니까 여기다 마지막에 대입하자. 그래서 결론은 뭐가 돼야 됩니다. 는 14 더하기 2 루트 여기 2 대입해봐. 7이지. 여기다 2 대입. 그럼 14 더하기 14인 거니까 28이 최대값이겠다. 그치? 그럼 이거 중간에 계산 잠깐 빨리 하다 실수했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의 위치입니다. 근의 위치가 실근의 부호랑 선생님이 같이 설명할 거거든.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를 실근의 부호 파트를 잠깐 가봐. 우리가 실근의 부호는 두 근이 존재할 때 두 근이 모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양수다라고 하면 이것은 두 근에 대한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을 합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을 곱했을 때도 0보다 커야 됩니다를 통하여 어떤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음수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냥 서로 다른이라는 말 없고 그냥 두 실근이 음수다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때 이때는 두 실근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는 등호를 줘야 되고 두 근을 합한 것은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0보다 작을 것이고 두 근을 곱한 것은 부호가 같기 때문에 다시 0보다 크다로 나타나게 돼. 그럼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이때는 판별식이나 두 근의 합을 쓸 필요 없고 그냥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것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어떤 미지수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 네 번째는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야. 이런 경우는 두 근의 합이 양수이고 두 근의 곱이 음수입니다 라고 해서 아까는 합을 알 수가 없거든. 누가 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쓰지 않지만 이번엔 양수근이 음수근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한 개 더 생겼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합에 대한 조건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한번 가볼게. 여기 보면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양수의 크기 쪽이 더 크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두근의 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2m 플러스 5인 건데 얘가 0보다 커진대.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힌트를 하나 주자면 곱이 음수가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러면 판별식 d를 쓸 필요가 없어. d는 당연하게 돼버리거든.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든 근의 곱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 대해서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 d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근의 부호가 반대잖아? 두근의 부호가 반대면은 판별식 d는 0보다 큰 게 당연해져요. d가 0보다 큰 것은 당연해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d까지 구할 필요 없어요. 얘가 봐봐. 얘가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두근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나타난다면 판별식 d는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두근의 곱의 부호는 어떻게 되지? 4m-8이잖아. 이것도 0보다 커야 돼. 아니, no. 부호가 반대잖아, 두근이. 그쵸? 그럼 m은 누구보다? 2보다 작다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큰 m이 2보다 작다 이렇게 근이 나와야 되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땐 조건이 3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쓸 때 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와 관계된 걸 해결할 때는 판별식과 함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범위를 좁혀 나갑니다. 판합 곱. 자, 여기서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D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 3, 3은 9 마이너스 4K 플러스 10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4K가 누구보다 작다 나와? 19보다 작다 나와서 K는 4분의 19보다 작습니다가 하나 생겨.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당연하네. 두근의 합은 뭐 3 나오는데 계산할 게 없고.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얘는 2분의 2K-5라서 두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서 K는 2분의 5보다 크다 나와. K는 2분의 5보다 크다. 그럼 범위를 좁혀 나가면 2분의 5보다 큰 K가 4분의 19보다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밑에 것도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 실근의 부호는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492번 번호 앞으로 간 거예요. 일부러 앞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또 저번에 안 했잖아요, 선생님 이 부분. 그래서 설명을 해주려고 앞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자, 이번에는 실근의 부호가 다르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2차 방정식이다. 일단 판별식 D는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면 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합이 0보다 크고 곱은 0보다 작아야 돼. 합은 2에 K-1의 제곱분의 3의 K-3인데 얘가 뭐보다?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최고점 개수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제곱수니까 양수겠지? K가 그냥 3보다 크다 나와. 자, 그 곱은 2의 K-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K는 2분의 1보다 크다 나와. 그래서 2분의 1보다 큰 K가 잠깐만. 두근의 합이 선생님 잘못 적었구나. 마이너스에 빠졌네. 그럼 K는 3보다 작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3보다 작아서 1, 2,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494번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지금 이거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알파와 베타는 상쇄돼야 돼. 알파, 베타의 부호는 서로 뭐 돼야 돼? 반대여야 해. 두 근의 부호가 반대여야 하고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이건 약간 근의 분리가 약간 섞여 있네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은 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약간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근의 분리 문제고요. 그럼 우린 얘네들은 사실 조금 함수값으로 줬어야 되는데 f-1이 0보다 크다와 f0이 0보다 작다와 f1이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돼요. 근의 분리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또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이걸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여기가 좀 중요한데 알파 베타가 서로 크기가 같잖아. 크기가 같으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크기가 같으면은 기억의 경우는 알파 베타가 완전히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잠깐만. 판별식 D나 조사해보고 하자. 판별식 D는 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4거든. 그 n 제곱에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3인데 에헤이 그거는 판별식 D가 크게 의미가 없네.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기억의 경우 알파와 베타가 뭐가 같으면 크기가 같으면 n은 마이너스 1이냐 하고 물었거든. 크기가 같지만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안 해줬잖아. 정수라고만 했잖아. 그럼 알파랑 베타가 완전히 같은 근이면 중근을 가져야 될 테니까 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4가 0 돼야 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n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 내가 뭘 빠뜨렸지? 기억에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가 크기 같을 때 n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는데 n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랑 베타 두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n 플러스 1이 아하 순간 깨달음. 너 귀찮아 이 문제. 아니네. 착각했어. 인수분해 되는 줄 알았는데 가운데 거랑 뒤에 거랑 다르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 n 더하기 1이고 알파 베타가 2n 플러스 1인 거야. 부호가 반대인지를 얘기를 안 해줬거든. 첫 번째 경우에 알파랑 베타가 같으면 정수근이 안 생겨. 근데 알파랑 베타랑 부호가 반대라면 얘 0 돼야 되는 거니까 기억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제곱은 니은에 이거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만들어버리면 n 플러스 1에 대한 빨리빨리 하자. n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8 n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보다 작다 이것을 만족시키면 그럼 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3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은 거니까 n-3에 대한 제곱이 12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겠지.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일단 3 가능하고 2랑 4 가능하고 1이랑 5 가능하고 0이랑 6 가능하네. 그리고 다 더하면 21 될 수 있겠네. 그럼 니은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디귿은 이거 만족하려면 일단은 알파 베타가 부호가 달라야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절대값 알파 베타가 같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음수여야 하고 그리고 이게 이거랑 이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절대값 씌운 거랑 통으로 더하고 절대값 씌운 거랑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려면 알파 베타의 부호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서 적으면 음수근의 크기가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보다는 더 커야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 돼야 돼요? 합은 음수가 돼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음수인 거니까 n은 누구보다 마1보다 크다 나와요. 두 근의 곱인 2n 플러스 1은 당연히 음수여야 돼요. 그럼 n은 어떻게 됩니다? n은 n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나와요.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존재한다 안 한다?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디귿 니은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근의 분리로 넘어가서 이게 오늘의 마지막 유형이야 얘들아.
최대 최소 활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앞에 있는 활용이랑 같이 합시다. 자, 모든 활용을 다 통틀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여기는 탄합곱쓰는 유형이야. 판별식이랑 축방정식 잘못 얘기했어. 함수값 요걸 이용해가지고 판별식과 축방정식과 함수값을 이용해서 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건데,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랑 2가 있다면 두 근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도록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럼 이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 t는 일단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고, 대칭축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큰 대칭축 2분의 k야. 2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 함수값은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근이 존재하고 2보다 작은 쪽에 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를 함수로 해석했을 때 f-2도 0보다 커야 되고 f2도 0보다 커야 된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든. 그래서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니까 어떻게 나와야 됩니다. k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되고요? 작고요. 6보다 크다 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k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인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가 4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일단 두 개로 공통인 범위 여기 나오게 되었고, f-2를 집어넣으면은 4 플러스 2k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든? 그럼 3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요 정도 되겠다, 그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나오는 거니까 일단 셋의 공통 범위는 여기다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f2를 또 조사를 해보면 f2는 4 마이너스 2k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큰 거니까 k는 누구보다 7보다 작다. 뭐 의미 없네 별로. 그지? 7보다 작다까지 알게 된 거야. 그럼 여기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K가, 나 그림 잘못 그렸다. 아우 정말 싫어.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다시. 자, 첫 번째 판별식 t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인 거니까 6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6보다 크다 나와야 돼. 두 번째는 여기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나와줘야 돼.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6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랑 2인 거니까 6이랑 마이너스 2 맞고, 여기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4랑 4 사이 들어갑니다. 맞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k. 와우. 이거 뭐 돼야 되죠? 선생님 여기 계산 잘못했네요. 3k가 마이너스 7. k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크다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또 7보다 작다였나? 이렇게 나오면 아까 말했던 대로 두 개씩 하면 돼. 알았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여기가 일단 나왔잖아. 근데 또 이거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또 뭐 나와야 돼? 여기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리고 작은 거 찾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큰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걸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3분의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고등학교 2학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도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잖아. 여기에 근이 있고 여기에 근이 있기 위해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그러면 봐봐. 이 두근 판별식 t가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쌤이 이게 이렇게 설명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지금 조사를 할 때 판합곱을 조사를 했잖아. 얘도 판별식과 축방정식과 함수값을 조사했잖아. 얘도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보다 작아야 돼. 그림 보고 판단하면 돼. 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보다 작구나. 1 집어넣으면 0보다 작구나. 2 집어넣으면 어떻게 0보다 크구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데, 선생님 그러면 판별식 안 썼잖아요. 그 다음에 축방정식도 안 썼잖아요. 함수값만 쓰는데 언제 함수값만 쓰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물어볼 때 아까랑 똑같이, 아까도 여기 음의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음의 함수값이 나왔을 때는 판별식 D를 쓰지 않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실근의 부호가 그 두근의 곱이 음수일 때는 판별식 D를 안 써도 된다 그랬지 쌤이. 이것도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음의 함수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D는 자명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명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요걸로만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얘기. 뒤로 넘어가서, 자, 두 근 사이에 한 근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이거 근이 1, 3이거든. 자, 1이랑 3 사이에, 두 근 사이에 한 근만 존재해야 돼. 근데 이 2차 방정식을 잘 보면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 하면은 a 마이너스 15가 되어서 얘를 함수로 살짝 봤을 때 얘는 a의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5인, 자,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두 근이 1과 3이고 대칭축은 x는 얼마인? 마이너스 1이고 a는 게다가 자연수라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이는 녀석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녀석인 거야. 이런 형태로. 그러면 요렇게 그려져서 요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렇게 그려져서 이 사이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뭘 집어넣었을 때, 그림을 봤더니, 아, f에다 3을 집어넣으면 0보다 커야 되는 거구나. 아, f에다 뭐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요 밑에 있는 함수값인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f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으니까 0보다 작아야겠구나. 요런 판단을 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f1은 얼마 나와서 f1은 5a-15가 나와서 0보다 작아야 돼. a는 3보다 작아야 되고 f3은 3 집어넣었어? 4, 4, 4, 16, 16, 16, 10, 4, 4, 16, 17 마이너스 15가 17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커야 되거든. a는 17분의 15보다 커야 돼. 그러면 1, 2인 거니까 얘네들의 합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 자,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같다고 두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도록 근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하자면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판별식 t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림 그리고 해야 돼, 이차 함수는. 아까는 방정식은 안 그려도 되는데 두 근이 p보다 큰 상황이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t보다 크다잖아. 근데 그걸 대신해서 축을 가져오는 거야. 대칭축을 가져왔을 때 축이 p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고요. 대칭축 x는 p가 k는 좀 그렇고 여기서 m이 나오게 됐다면 m이 p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함수값은 지점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지점이 p인 거니까 f에다 p를 집어넣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조사를 해주면 돼요. 근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좀 차원이 달라. 문제 풀 때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 근이 있고 이게 p가 있는 거거든. 만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면 이때는 판축함을 다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fp가 0보다 어때요? fp가 0보다 작잖아요. 아까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함수값만 조사할 수 있어요. 왜? d가 당연해. 자명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고 축의 위치는 알 수 없어요.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다 했어. 여기까지야. 고생했어, 얘들아. 더 풀고 싶긴 한데,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 해서 활용 유형 빼고 다